자, 기후 파트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캐스펜의 기후 부분 알아보게 됐고요. 그거랑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12쪽에 1번 문제입니다. 자, 대륙별 기후 지역의 분포 비율 나와 있습니다. 분포 비율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열대 위쪽으로는 건조 기후가, 그 다음 위쪽으로는 온대 기후, 냉대, 한대 순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럼 대륙별로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냐 살펴보게 되면은, 자, 먼저 A, B, C는 건조, 냉대, 열대 기후 중 하나래요. 딱 보니까 일단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온대 기후가 이만큼 있고, 아프리카는 온대 기후 여기, 남아메리카가 온대 기후가 이만큼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열대 기후부터 좀 찾아보게 되면은, 열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적도 부근에 위치한다고 했죠.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도 부근의 땅이 넓은 지역일수록 당연히 열대 기후의 분포 범위가 넓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여기 오세아니아에서는 B의 범위가 좀 적고 C는 거의 없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B의 범위가 좀 넓은 편이고 남아메리카도 B의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B는 열대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열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은 C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프리카랑 오세아니아 쪽에는 없어요. 없고 남아메리카, 나랑 가만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C는 이제 냉대기후인 기기후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냉대가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A는 건조가 되겠죠.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대륙 대부분이 건조기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프리카도 사하라 사막 같은 건조기후대가 많습니다. 근데 점점점이 한대기후. 왜? 남아메리카에 아니, 한대기후지? 냉대 없어요. 그래서 냉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랑 나만 있으니까 이 냉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만 발달한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남반구에는 냉대기후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디 있냐면 산꼭대기 쪽에 위치합니다. 한대기후로 올라가는 산꼭대기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냉대기후는 북반구에만 있다. 그래서 남반구까지 표기를 해보면은 열대기후 다음에 이제 건조기후가 살짝 나오고요. 다음에 온대기후가 나타나고 냉대기후는 없고 남극 쪽에 한대기후가 있다고 보면 돼요. 즉 여기 부분에는 남반구는 대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육지가 없기 때문에 냉대기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 열대, 냉대, A, B, C가 이렇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시아랑 북아메리카를 찾아야겠죠. 아시아랑 북아메리카. 자, 그래서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뭐의 비중이 좀 높냐면 냉대기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네요. 아, 이거 한대지. 여기다 쓴 거. 한대. 그러니까 냉대인데 가는 냉대기후의 비중이 높아요. 그 말은 뭐냐? 고위도 쪽에 땅덩어리가 넓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가랑 나를 봤을 때 이거는 건조라 그랬죠. 가랑 나를 봤을 때 가는 건조기후대가 적어요. 나는 건조기후대가 넓다. 즉 위도 30도 부분에 나타나는 건조기후대가 넓게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나는 아시아가 되고요. 가는 북아메리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금 경험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기후대를 나타나고 있는 세계 지도를 많이 본 친구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규칙은 먼저 냉대기후는 북반구에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보고서 건조기후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남아메리카를 보고서 열대기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온대기후에 사는 사람들, 온대기후의 범위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넓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아메리카 보고서 냉대 기후를 잘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라시아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는 유라시아, 나는 북아메리카다. 반대가 되겠고요. 가는 나보다 C의 분포 면적이 넓다. 가는 나보다 C, 온대기후의 분포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아메리카랑 유라시아랑 어떤 게 더 크죠? 유라시아가 더 크지. 근데 이거는 비율을 뜻한 거잖아. 각 대륙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유라시아가 땅덩이가 훨씬 크다 보니까 가는 나보다 C의 분포 면적이 넓다라는 거는 아니게 되겠죠. 아시아에 차지하고 있는 이게 더 온대기후의, 냉대기후의 범위가 더 클 수가 있다. 자, A는 B보다 연 증발량 대비 연 강수량이 많다. 건조기후는 열대기후보다 당연히 강수량이 적겠죠. 자, 4번. 열대기후는 C, 냉대기후보다 플랜테이션이 발달하였다. 플랜테이션은 단일 농작물, 단일 상품 작물의 그런 대규모 생산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커피나 카카오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냉대기후보다는 열대기후 쪽에서 플랜테이션이 주로 발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C는 A보다 수분 밀도가 낮다. 냉대기후랑 건조기후 비교했을 때 냉대기후는 좀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변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자란다고 했죠. 침엽수 같은 게 많이 자라다 보니까 수분 밀도가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원래는 잘 안 나왔는데 기출문제 풀어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안 나올 건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수능 때에도 나오게 되면은 많은 친구들이 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열대기후 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으로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입니다. 18도 이상이고 여기 특징은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기온의 연교차라는 건 뭐냐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란 말이야. 근데 이 적도부근은 여름과 겨울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잖아. 북반구도 아니고 남반구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가 매우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통틀어서 열대기후가 연교차가 제일 작다라고 보면 됩니다. 연교차가 매우 작아서 기온의 일교차보다도 작다라는 거예요. 또 열대기후는 열대기후의 겨울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1월이나 뭐 7월 이럴 때가 아니라 얘들한테 겨울은 밤인 거예요. 밤이 제일 춥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열대기후를 구분해 보게 되면은 이제 강수량의 분포에 따라서 열대 우림기후, 사바나기후, 열대 몬순기후로 나누게 되는데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열대 우림기후는 월 강수량이 60mm 이상이면은 수분하다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1년 내내 모든 달이 60mm 이상이면은 열대 우림기후 AF가 됩니다. 자, 근데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월 강수량 60mm 떨어지는 달이 있는 거예요. 달이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연중 수분한 거를 뜻하게 되고 얘는 건조한 시기가 있는 거죠. 얘도 건조한 시기가 있는 건데 60mm가 안 되는 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열대 우림기후 같은 경우에는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받냐? 1년 내내 받는다. 그래서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는 햇빛이 뜨겁고 습하기 때문에 강한 일사로 인해서 대류성 강수인 스콜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지면이 되어짐에 따라서 지면에 있는 이런 공기와 수분들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소나기인 스콜이 내리는 거야. 근데 이 스콜은 몇 시에 내릴까요, 그럼? 오후 2, 3시쯤에 항상 내린다는 거죠. 즉 햇빛이 가장 진하게 내릴 때가 12시잖아. 12시 때 햇빛을 쭉 받아. 그럼 햇빛을 지구가 머금 다음에 다시 방출해. 그런 과정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소나기인 스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항상 대류성 강수가 내린다. 자,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아프리카의 중심 지역 콩고 분지와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쪽에서 브라질의 동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브라질의 서부 지역. 서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아프리카라던가 동남아시아 쪽, 인도네시아 쪽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를 파악하는 거는 적도랑 가까우면 다 AF가 나타났다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적도다. 그래서 얘들 연료차가 매우 낮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건기랑 우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시기를 말하게 되는데, 건기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인해서 고온 건조한 거고요. 우기 때에는 열대 수렴대, 적도 수렴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얘는 고온 가습한 거죠. 자, 근데 이 고온 건조한 시기가 어느 계절이냐? 고온 건조한 시기는 아열대 고압대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겨울이라고 보면 되고요. 고온 가습한 시기는 여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북반구에서는 얘네들이 여름이 몇 월달이야? 7, 8월달.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여름은 1월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랑 남반구는 건기의 우기가 서로 반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주변 지역을 따르게 되는데,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동부 아프리카인 케냐나 탄자니아 쪽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남부아시아의 일부 지역,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일부 지역 나오는데,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은 브라질의 동부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부 지역이고, 그리고 또 문제 많이 나오는 데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역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역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랑 사바나 기후는 강수량 패턴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고, 위치상으로도 적도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곳이다.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열대 몬순 기후 같은 경우는 사바나 기후랑 좀 강수량 패턴이 비슷해요. 근데 강수량 패턴, 우기와 건기가 나타나는 원인이 좀 달라. 사바나 기후는 아열대 고압대랑 적도 수렴대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기, 건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열대 몬순 기후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기와 건기가 발생하는 거야.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습한 바람이 부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철에는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럼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건조한 거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제 계절풍인데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불기 때문에 건기가 나타나고, 이때는 우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 그래프만 봐서는 사바나 기후랑 열대몬순 기후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열대몬순 기후는 어떻게 파악하냐? 그냥 동남아시아에 사바나 기후가 나타날 부분에 나타나는 열대기후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지역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타이, 이런 곳들이 AM, 열대몬순 기후가 나타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남아메리카 북동부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도 AM, 아프리카에서도 AM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따로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가 AM인지 AW인지 물어보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시아 쪽에 나타나는 열대기후, 적도 부분은 아니야. 적도에서 좀 떨어졌어. 그러면은 AW로 보면 됩니다. AM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도 한번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들 위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열대기후는 적도 부분에 발달하게 됩니다. 적도 위치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없죠? 아프리카에서 쑥 들어간 부분, 그리고 인도네시아 걸칩니다. 걸치고 여기 에콰도르, 남미의 에콰도르를 통해서 이쪽으로 쭉 나가는 선이 적도입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이제 열대기후가 발달하게 되는데, 적도랑 완전히 걸쳐져 있는 지역은 AF, 열대우림기후가 나타나는 거고, 위아래쪽으로 AW가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죠. 위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특징적인 데를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중심 부분 여기에 AF가 나타나고요. AF를 둘러싸면서 사바나 기후가 넓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문제 많이 나온 곳이 여기 부분이라는 거죠. 케냐랑 탄자니아 쪽 많이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아시아 쪽을 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부분 여기는 전부 다 AF라고 보면 돼요. AF 열대 수변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 이렇게 그냥 발달하죠. 여기는 그냥 AM으로 보세요. AM으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서부 지역 아마존 분지가 있는 여기만 AF고요. AW가 훨씬 더 넓게 나타난다. 서부 쪽에 AW가 나타난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쪽에 보면은 여기 뿔이 2개 정도가 달려 있어요. 이 뿔 달린 여기가 바로 남반구의 AW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많이 나온 데들을 지금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악을 해주시고요. 가끔 어려운 문제에서 여기 부분이 나올 때가 있거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그냥 AW로 보면 됩니다. 열대기후. 쿠바 뭐 이런 데죠. 쿠바 IT. 여러분들 혹시 백지도 같은 거 가지고 있다면은 문제 나오는 지점들이 점으로 막 찍혀 있잖아요. 그 백지도에다가 문제 나오는 지점들을 점으로 찍어 얘네들이. 그런 다음에 여기가 무슨 기후인지 계속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직접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다음에 열대 고산기후도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열대 고산기후는 뭐냐면 원래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곳, 즉 최하열 기온이 18도 이상으로 항상 나타나야 되는 곳인데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해발 고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면 기온이 떨어진다고 했었죠. 기온이 떨어지기에 따라서 항상 봄과 같은 기후인 상춘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 열대고산기후는 아무래도 저위도 지역, 적도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과 겨울의 계절차, 즉 연교차는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프를 찾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10도에서 20도 사이로 이 기온 그래프가 그냥 일자로 유지되면은 그냥 무조건 고산기후라고 보면 됩니다. 일자면 그냥 무조건 고산기후다. 자, 대표적인 고산기후로는 안데스 산지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나 아니면 동아프리카의 아비니시아 고아라고 해서 에티오피아가 있는 곳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은 밑에 있는 지도.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런 곳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있는 여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열대 고산기후인 AH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4개 지역이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 안데스 산지를 따라서 나타나는 지역들 그리고 아비니시아 고원이 있는 에티오피아 이렇게 4군데가 문제에 많이 출제되니까 여기 위치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열대기후 지역의 주민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열대 우림기후와 몬순기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급경사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옥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상식으로 짓는다고 했죠. 지면의 습기와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 그려보면은 뭐 있다고 생각다. 집이. 자, 그리고 사바나 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열대우림이나 열대 몬순에 비해서 강수량이 좀 적겠죠. 적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주로 나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풀이나 진흙 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집을 짓습니다. 무덤이요, 뭐요? 진흙 가지고 주로 소똥 가지고 많이 짓는다 그래요.
소똥이 이게 질퍽질퍽해서 잘 뭉쳐지잖아. 소똥을 딱 붙이면 구수한 집이 되겠죠. 자, 다음에 전통산업도 중요합니다. 자, 전통적으로는 원래 이동식 화전농업을 많이 하게 돼요. 화전농업이라는 거는 열대 우림기후나 몬순기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무래도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땅의 지력이 안 좋아. 즉 영양분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영양분을 강제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숲을 태우는 거야. 태워가지고 이제 농경지도 확보하고 토양의 영양분과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불을 지르는 거죠. 불을 지르는데 아무래도 불을 지른 다음에 농사를 지를 때는 뭐 커피나 카카오 이런 거 짓는 게 아니라 자기들 먹을 거 짓겠죠. 그래서 하사바나 양 같은 식량작물을 재배합니다. 식량작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이동식 화전농업이 얘네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어딘가 정착해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동식 화전농업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 유목활동도 하게 되는데 주로 사바나기후 지역에서 즉 AW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유목하게 되는데 건조기후에서 나타나는 유목의 방식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AM 몬순 지역에서 나타나겠죠.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의 열대 몬순기후 지역에서 벼의 2기장, 3기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1년에 벼를 2번, 3번씩 짓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1년 내내 고온다습하게 되니까 겨울을 제외하고 고온다습하니까 벼가 금방금방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의 인구 부양력이 높아져서 아시아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아시아의 인구가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도식 화전농업은 F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기후대별로 나타나는 전통 산업의 모습들도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면 돼요. 얘들아 혹시 너무 빠르거나 그러면 얘기해줘. 네. 천천히 할게. 자, 산업도 보게 되면은 여기 산업은 열대기후 지역, 즉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럽의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아프리카와 남미를 수탈하기 위해서 이런 농업의 방식을 추구를 한 건데 이 플랜테이션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상업적 농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상업적, 그러니까 물건으로 팔 수 있는 농작물들만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기후작물이나 원료작물을 주로 재배하게 되는데 근데 기후대별로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작물들이 다릅니다. 열대 우림기후는 연중 고온다습하죠. 사바나기후 같은 경우는 우기와 건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작물이 다른데 열대 우림기후는 진짜 촉촉한 것들을 생산해요. 촉촉한 거, 촉촉한 초코칩 카카오, 촉촉한 바나나, 촉촉한 고무, 촉촉한 팜나무 이런 것들을 재배합니다. 또 촉촉한 거 생각하면 됩니다. 촉촉한 초코칩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카카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조금 건조한 거, 한번 말려야 되는 거, 커피 같은 거 촉촉해? 원두 본 적 있니? 원두 보면 안 촉촉하죠. 건조돼 있지. 그래서 안 건조 이렇게 건조한 거, 커피, 설탕, 스파니, 촉촉하니 설탕이 아니죠. 건조하죠. 사탕수수, 목화 건조해야죠. 그래서 사바나 기후에서는 이거 생산하는데 주로 이 커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해서 AM 몬순 기후 같은 경우에는 뭐를 주로 재배하냐면 차를 주로 재배합니다. 차. 니네 팝나무가 뭔지는 알지? 팜유. 네. 팜유의 최대 생산국가가 어디야? 인도네시아죠. 여러분들 영어 지문에 나왔었지? 작년 2학년 때 배운 거. 팜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무슨 기후? 열대 우림기후. 촉촉한 팜유. 액체잖아, 액체. 이렇게 배워주시면 좋아요. 자, 최근에는 이런 사파리 관광도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사파리로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 촬영하는 케냐랑 탄자니아
같은 데에서 사파리 관광을 많이 합니다. 콩고에서는 사파리 관광 잘 안 해요. 거기 열대 우림 기후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원숭이들한테 다 줘 터져. 그리고 열대 개발 현황도 보면은 그냥 뭐 개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자료 분석 2번 보면은 수능화순에 제일 중요한 건 자료 분석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뭐 새로운 자료는 아닌데 이거는 이 기압대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두 가지의 그림을 주고서 이게 1월인지 7월인지 맞추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기압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적도 수렴대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적도 수렴대가 적도를 중심으로 열대 수렴대가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에 따라서 계절을 우리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적도 수렴대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제일 뜨거운 부분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즉 이때는 북반구의 여름이 7월이 되는 거죠. 7월. 자, 그리고 적도 수렴대가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햇빛이 가장 진하게 비추고 있는 곳이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가 된다는 얘기죠. 남반구가 따뜻한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 자, 그렇게 되면은 적도 수렴대랑 같이 이런 아열대 고압대도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7월달 같은 경우는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 쪽으로 쭉 옮기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아열대 고압대가 되는 거야. 고압대가 적도 부근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에 반면에 1월달에는 적도 수렴대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위에 있던 아열대 고압대가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적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범위 안에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1월이든 7월이든 비가 계속 내리는 거야. 근데 여기지. 자, 여기 지역을 예를 들게 되면은 여기 지역은 1월 달에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다가 여기 적도 수렴대가 위로 올라가는 7월 달에는 비가 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인 여름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고 겨울철인 1월 달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교대로 받는 거죠. 이거는 기압대가 오르락 내리락 함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몇 가지만 좀 풀어보면요. 자, 이번 문제는 어제 했던 기후 요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B, C, D, E가 E, F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뒷부분 기후대까지 전부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점들이 나왔을 때 나중에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점을 보고서 이게 어느 기후 지역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파악해봅시다. 자, A는 무슨 기후 지역일까요? A는 CFB, 서해안성 기후 지역이고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그냥 AM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제일 애매한데 안쪽이라서 여기는 BS 아니면은 BW가 나타날 수 있어요. BS 아니면 BW. 자, B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고緯도에 위치한 러시아 쪽이니까 BW가 나타날 거고요. 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BW, 나미비아 사막이 있는 곳이죠.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CFA 정도 나타나게 되겠네요. 이 정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굳이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위치 가지고 이 기후 차이들을 비교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A는 B보다 기후대 연교차가 작다.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어. B 여기 있죠. 봤을 때 위도상으로 같은 위도대예요. 같은 위도대라고 했을 때 이 기온의 연교차는 일단은 연교차 같은 경우에는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연교차는 작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같은 위도일 때는 수력 분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같은 위도일 때는 수력 분포의 영향을 받아서 내륙 지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내륙의 서안, 동안 지역이 동안, 서안 지역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동안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서풍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이고, 서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바다에서 많이 바람이 불어오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 대륙 내에서 서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동쪽 해안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연교차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자, 그래서 주된 기후 요인으로는 수륙 분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륙 분포. 자, 다음에 D와 C를 비교했을 때 D는 C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도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강수량이 좀 떨어져요. 강수량이 떨어지지만 역시나 저위도긴 저위도지만 건조기후랑 온대, 냉대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압대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압대. 그래서 고압대에서 저압대로 갈수록 강수량은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강수량은 수력 분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륙에서 해안으로 갈수록 바다의 수분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또 지형적 요소도 봤을 때 바람 바지에서 비그늘로 갈수록 강수량은 낮아지겠죠. 파랍도 너무 불축성. 자, 이렇게 봤을 때 D랑 C를 비교할 때 C 같은 경우에는 대륙 내부에 있고요. D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수륙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D쪽이 강수량이 더 많은 걸 의미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형까지 판단하게 되면은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죠. 가로막고 있을 때 바람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여름 계절풍이 불어올 때에는 뒤쪽에 바람 바지가 되다 보니까 비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바람의 그늘 지역, 비그늘 지역이 되니까 강수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형 또는 수령 폭포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형이나 수륙 분포. 자, 다음에 E와 F 같은 경우는 최단월 평균 기온을 비교하게 되는데, 아프리카의 서안 지역과 동안 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서안과 동안을 비교했을 때 이 아프리카의 서안 지역, 남반구의 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운 물이 흐르는 한류가 흐르고요. 이쪽에는 난류가 흘러요. 난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류에 의해서, 즉 해류에 의한 기온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외우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대충 기온과 연교차 또는 이런 강수량에는 이런 기후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3번 쉬우니까 3번 풀어볼게요.
자, 봤을 때 일단 지도상에서 일단 적도수렴대 위치를 보고서 시기부터 먼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시기와 B 시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이 적도수렴대 위치가 A 시기 때는 밑으로 내려가 있죠. 남반구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때는 남반구가 더운 1월이야, 7월이야? 1월이 되겠죠. 자, B 같은 경우는 적도수렴대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북반구로 가니까 북반구의 여름인 7월이 되겠습니다. 1월과 7월을 비교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1월과 7월을 판단했으니까 얘네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후 그래프를 딱 보니까 월평균 기온이 1월과 7월 기온과 강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강수량 봤을 때, 자, 먼저 열대 기후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하절 기온이 몇 도라고 그랬죠? 최하절 기온 18도라고 그랬죠? 18도에 선을 쭉 그어줍니다. 자, 그래서 18도 밑으로 오는 시기가 있다면은 걔네들은 열대기후 아니야? 열대기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랑 나는 둘 다 18도를 넘어가네요. A 시기든 B 시기든. 그래서 얘는 열대기후야. A.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열대기후가 조건이 안 맞죠.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얘는 10몇 도로 내려가니까. 대신에 영하 3도까지는 안 떨어지니까 얘는 C인 거예요. C. 자, 그 다음에 강수량 보겠습니다. 월 강수량 같은 경우에 이 열대기후는 습하다 건조하다의 기준이 몇 밀리였죠? 60mm였어요. 60mm에다 선을 쭉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 온대기후에서는 습하다 건조하다의 기준이 30mm였습니다. 30mm. 자, 이렇게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건조한 시기가 있죠. 언제가 건조해? 1월이야, 7월이야? 1월이 건조해. 그렇다는 얘기는 1월달이 기온이 더 낮은 겨울이란 얘기고, 얘는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 AW가 되겠죠. 자,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1월과 7월을 봤을 때 1월이 7월보다 기온이 더 높아요. 높은데 기온이 낮은 7월 달에는 강수량이 거의 없죠. 즉 겨울철에 비가 안 내리는 AW 지역인데 얘는 그럼 북반구인가요, 남반구인가요? 남반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달을 보니까 일단 1월하고 7월을 비교했을 때 7월 달에 기온이 더 높아요. 1월 달이 기온이 낮은 걸 봐서 얘는 북반구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달에 비가 안 오네. 30mm 미만으로 내리네. 그러면 여름이 건조하다, 썸머 드라이 CS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지도상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자, 적도를 중심으로 쭉 그었을 때 적도 부근인 여기에는 AF가 나타난다고 했죠. AF가 나타나고 그 위쪽으로는 AW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위아래쪽으로 봤을 때 북반구 AW인 니은이 그러면은 가가 되는 거고, 남반구 AW인 디귿이 나가 되고, 그리고 지중해와 접해져 있는 이 기역이 지중해성 기후인 CS가 되겠네요. 니은, 디귿, 기역. 이 정도가 제일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를 이제 지향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기후에서 어렵게 안 내고 이 정도 난이도를 지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시아 쪽인데, 자, 먼저 지도상의 위치를 좀 판단을 해보면은 적도 부분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기는 A, F가 될 거고, 자, 여기 위쪽에 나타나는 거, 적도 부근에 위에 나타나는 데는 뭐 AM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호주의 윗부분 여기는 꼭 기억해두라고 했었던 남반구 AW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수량 분포가 좀 북반구랑 남반구 차이가 다르겠죠. 그리고 AF는 연중 습할 거예요. 자, 보니까 강수량 월 강수 편차가 나오게 되는데, 가를 보니까 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봤을 때 6, 7, 8월 달에는 비가 별로 안 오고 1월 달, 12월 달에는 비가 많이 오죠. 즉 얘네들한테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얘는 북반구와 남반구야. 1월 달에 비가 더 많이 와. 1월 달은 여름이래. 남방. 얘는 남반구겠죠. 그래서 얘가 가가 됩니다. 자,
자, 다음에 나를 보면은 나가 뭐야? 이렇게 돼 있죠. 즉 강수 편차가 계절별로 크지가 않다는 얘기야. 영리에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린다는 뜻입니다. 즉 적도 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나가 되고, 마지막으로 달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6, 7, 8월 달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걸 봐서 여기가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풀어보면은 가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는 AF가 나타나는 나가 되겠죠. 나는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 모든 열대 기온은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작습니다. 작다가 맞고, 반은 남반구에 위치한다.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가 되겠고, 가는 나보다 7월의 낮의 길이가 길다. 가는 남반구니까 7월의 낮의 길이는 북반구보다 당연히 짧겠죠. 겨울일수록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여름일수록 낮의 길이는 길어지니까. 그래서 반대가 되겠고, 나는 다보다 대류성 강수의 발생密도가 높다. 열대 우림 기후는 항상 연중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대류성 강수 발생密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뭐 풀어볼게요. 6번 풀어볼게요. 6번. 이거 4시간 연속으로 녹화가 안 되네.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러구나. 같이 볼게요. 자, 가 먼저 보겠습니다. 가에는 바오밤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다. 바오밤 나무 아시죠? 네. 이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생겼잖아. 바오밤 나무. 이렇게 생긴 거. 와, 돌다 이렇게 하는 거. 어? 이빨이 있다 쳤을 때. 얘 이빨이 없어 아예? 한두 개 달린 거. 이렇게 달렸어. 몰라. 어쨌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두꺼운 거. 자, 높이가 7에서 12m가 되는 줄기가 쭉 뻗어 올라오는데 맨 위에는 가냘픈 가지들이 뻗쳐 있다. 이 나무는 주로 그 속이 비었으면 짧은 우기에 비가 오면 물이 되도록 나무 언저리에 구덩이가 퍼져 있대. 주민들은 비가 와서 물이 되면 양가주기로 만든 두레방으로 흙탕물을 퍼올려서 나무의 비속에 물을 담아주느냐고 법석을 떴대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짧은 우기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짧은 우기.
우기와 건기가 뭔가 교대로 나타나는 기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AW겠구나 라고 이 AW나 BS 같은 우기가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기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 배가 전박한 나의 해안은 야자나무와 바나나나무 광목들이 밀림을 이루고 있다. 바나나네? 바나나는 촉촉해 건조해. 촉촉해. 촉촉하니까 얘는 뭐야? 이게 AF죠. 열대 우림기후. 그리고 맹그로브 숲 같은 밀림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보고 열대 우림기후구나라고 찾아들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푸냐? 그럼 열대 우림기후부터 찾으면 되는 거야. 나 부분이 열대 우림기후, 즉 적도 부분에 선을 쭉 그어요. 선을 쭉 그어놓고서 찾아내는 거죠. 자, 나에 걸쳐져 있는 A 또는 뭐요? C 여기밖에 없겠네. A 또는 C겠네. 근데 보니까 A의 출발 지점을 보니까 유럽 쪽이에요. 즉 여기 CFB 지역이거든. 근데 여기는 우기와 건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제외하고 C를 보게 되면은 여기 AW 지역과 AF 지역을 걸쳐져 있는 거 봐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12시에 끝난다고 했지? 근데 10분 일찍 끝내기로 했으니까 오늘 10분 일찍 끝내기로 했나? 어제 10분 있어서 그럼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온대기후로 갑니다. 얘들아, 설명을 길게 하는 게 좋아? 문제를 오래 푸는 게 좋아?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적당히 균형을 뭐가 좋아? 듣고 있어? 설명이 더 나아? 문제에서 각자 풀면 되니까? 알았어. 중요한 문제만 그럼 풀어보고 설명 위주로 갈게요, 그럼. 자, 그다음에 온대기후 보겠습니다. 온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온대기후 쪽에서 어려운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열대랑 온대를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 온대기후의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기후는 대체로 편서풍이 부는 중위도에 분포합니다. 이 편서풍이라는 거는 어떻게 부는 거냐면 아열대, 고압대가 있고 여기 고위도 저압대가 있을 때 자, 여기는 공기가 많은 고기압 H 고기압이고요. 여기는 저기압이에요. 바람은 항상 공기가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흐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갈 거야. 근데 지구가 똑바로 있지 않고 저 이거 없어요. 나 뒷부분 앞으로 가졌구나. 책 샀다며. 앞부분 왔는데 나 간다고? 자,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얘가 자전을 하잖아. 돌다 보니까 이 바람도 살짝 꺾이게 돼.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휘어요. 보니까 항상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말이야. 이 바람이 편서풍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편서풍이 부는 곳이 어디냐? 중위도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중위도 지역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온대기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온대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에 놓여지게 되고요. 최단월 평균 기온은 한대기후와 비교하기 위해서 10도 이상으로 돋습니다. 그리고 연 강수량은 건조기후와 비교하기 위해서 500mm 이상으로 내리게 되겠고요. 연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당연히 많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계절에 따른 차이가 커요. 계절에 따른 기후의 차이가 커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중위도 지역이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대체로 온화하기 때문에 인류의 거의 80% 이상이 온대기후에 거주하고 있다고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온 분포도 보게 되면은 기온의 연교차와 태양의 평균 기후가 좀 다르게 되는데 기온의 연교차 아까 얘기한 대로 비슷한 위도의 경우에는 대륙 내부가 제일 크고요. 다음이 대륙 동안 그리고 대륙의 서안 즉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의 서안일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그래서 이런 대륙 동안과 대륙 내부를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보고요. 대륙의 서안 지역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새하늘 기온인 경우에는 북반구의 경우에 대륙의 서안이 가장 따뜻합니다. 평균적으로 겨울철이 따뜻하고요. 대륙의 동안 그리고 대륙의 내부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미리 얘기하면 좀 뽑아다 줄 거야. 그래서 온대의 기후를 구분해 보면은 대륙의 서안과 동안이 기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얘들을 구별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대륙의 서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럽 지역을 생각하면 돼요. 유럽을 생각하면 되는데 대륙 서안은 비열이 큰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편서풍이 바다에서 불어와요. 그래서 대륙의 서안은 편서풍이 바다에서 육지로 항상 불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거죠.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진짜 바다랑 비슷하게 습하고 온도 변화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연교차가 작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더 수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륙 서안에 나타나는 기후로는 서안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서안해양성 기후는 대륙 서안에 남북이 40에서 60도 부근, 그러니까 북서유럽 쪽에 주로 나타나는 기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북서유럽 쪽. 자, 이런 서안해양성 기후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고 연중 강수량이 골라요. 그 말은 뭐냐? 여름철은 시원하고 겨울철은 따뜻하고 비는 항상 고르게 내리고. 그래서 연중 온날 수변한데 왜 온날 수변하냐? 얘는 편서풍을 1년 내내 영향을 받고 게다가 이제 한대 전선대라고 하는 기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중 온날 수변한 거예요. 자,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대륙 서안에 남북이 30도에서 45도 사이에 분포하게 되는데 쉽게 찾아내는 방법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중해 주변, 지중해에 접해져 있는 모든 지역들은 지중해성 기후 CS가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기후에서 알다시피 소문자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여름이 건조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건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압대의 영향을 받냐면 여름이 고온건조하다는 얘기는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뜻하고 겨울이 온난수변하다는 얘기는 서안해양성 기후가 1년 내내 영향을 받는 편서풍과 한대 전선의